자, 오늘은 158페이지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6페이지의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발전은 약간 다음번에 하고요. 제국주의 시대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제국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시대에 선생님이 내모를 했어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럽 열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유럽에 힘 있는 나라들을 유럽 열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런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시대에 왜 일단 식민지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단락에 유럽 열강들에게 있어서 값싼 원료와 거기에다가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대상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그런 약한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상품을 사줄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어요. 물건들만 있으면, 물건들이 생산만 되어 있으면 그거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 물건들을 사줘야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크게 두 가지지. 하나는 값싼 원료와 노동력 싸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든 걸 팔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럽 열강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었고요. 팽창이라는 말 이해하지? 자, 그러면 그런 침략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이론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델로 하는 것은요, 다윈의 진화론 세 번째 줄이고요. 다윈의 진화론 어떤 내용인지 알지? 생명체 중에서 좀 강한 생명체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합하지 못한 약한 생명체는 정복당한다, 도태된다. 그래서 점점점 환경에 적합한 그런 생명체만 발전하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다윈의 진화론이었는데, 인간사회 역시 마찬가지야. 우월한 나라가 있고 열등한 나라가 있어 원래. 그리고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 열등한 나라는 자기네 문화나 자기네 종족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이제 동물의 세계가 그렇듯이, 생물계가 그렇듯이 인간의 사회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그런 지배, 침략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론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들이,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주로 요 160페이지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도인데요. 보면 가운데 파쇼다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하고 있고, 여기 연두색은 영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고, 노란색은 프랑스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이고요. 보면 영국은 세로로, 프랑스는 약간 가로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지. 그래서 파쇼다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두 번째 단락 한번 줄쳐주세요. 이집트 혼란한 국내 사정, 여기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혼란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정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를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얇은 땅이 나오죠. 여기는 지중해고요. 이쪽은 인도양이죠. 그래서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요 땅을, 물길을 만들면 좋겠다. 얇은 땅을 좀 운하를 건설을 해서 물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집트에서 빚을 지게 됐는데, 이걸 그냥 영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와 남부를 잇는 영국의 정책을 종단 정책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프랑스는 한편 횡단 정책을 추진했다. 양국은 파쇼다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그렇게 막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진 않았지만 양국 군대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긴장이었겠죠.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오고 네모도 해놨겠죠.
잘 봐두세요.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시아는 어떻게 침략했냐면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일본의 지배가 그 시작될 무렵에 일본의 영향이 확대될 무렵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인도에 진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도를 진짜 식민지화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나라의 그런 개방도 강제로 요구했다. 나중에 나오죠. 아편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에 대한 침략도 본격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프랑스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그런 동남아시아의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러시아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아시아 지역으로도 남하하였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북부 쪽으로도 굉장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했죠. 이제 그러면서 영국과 대립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다시피 서로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서로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